예상치 못한 당뇨병 위험신호 7가지 절대 지나치지 마세요. 특히 피부에 이런 게 보이면 절대 그냥 간과하지 마세요.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질병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면서도 무서운 질환 중 하나가 바로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놓치기 쉬운 질병이지만 적시에 발견하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당뇨병의 위험 신호와 그 증상을 통해 어떻게 당뇨병을 조기에 알아차릴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특히 우리 피부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도 함께 살펴볼 거예요.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 수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여러 부위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질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예상치 못한 당뇨병의 위험 신호 7가지를 설명드리고 이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병 관리에 있어서 피해야 할 음식과 좋은 음식까지 총정리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당뇨병이 왜 무서운 병인지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당뇨병은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를 말하는데 이는 체내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이 혈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서 혈당이 몸 안에 쌓이게 되죠. 그 결과 여러 장기와 조직이 손상될 수 있으며 심하면 심부전, 시력 상실, 심장병, 신경 손상 등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당뇨병의 위험 신호 7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 중 몇 가지는 피부에 나타나는 증상이니 여러분께서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신호는 비정상적인 갈증과 잦은 소변입니다. 당뇨병이 있을 때 체내에서 혈당이 너무 높으면 신장이 이를 배출하려고 더 많은 양의 물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목이 마르고 물을 마셔도 끝이 없으며 결국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증상은 일반적인 피로나 더위 때문에도 생길 수 있지만 평소와 다르게 유독 갈증이 심해지거나 소변 횟수가 늘어난다면 당뇨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부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종종 피부 문제를 겪게 됩니다. 특히 어두운 색으로 변한 피부 부위가 나타나는 흑색 가시세포증이라는 현상은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목 주변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주름이 많은 부위에 나타나는데 이런 피부 변색이 눈에 띈다면 바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의 색깔이나 질감이 변한다는 것은 당뇨병의 조기 신호 중 하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증상은 상처의 느린 회복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상처가 쉽게 나지 않지만 나면 회복이 느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처 회복 속도가 떨어지고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예를 들어 작은 상처나 긁힌 자국이 몇 주까지 나도 낫지 않는다면 이는 몸이 혈당 문제로 정상적인 회복 과정을 방해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잦은 피로와 무기력함입니다. 당뇨병이 있을 때 몸은 에너지원으로 혈당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에너지를 얻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피로와 무기력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물론 나이 때문에도 피로가 잦을 수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만성적인 피로를 느끼신다면 당뇨병 검사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력 저하입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혈당이 눈의 작은 혈관들에 손상을 줄 수 있어서 시력이 흐려지거나 사물이 두 개로 보이거나 심지어 갑작스러운 시력 상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안이나 다른 시력 문제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시력이 저하된다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병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더 심각한 눈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저리거나 마비되는 손발입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말초신경 손상이 발생하면 손발이 저리거나 마비되는 느낌을 자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들은 손이나 발에서 따끔거리는 느낌, 감각 이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피로감에서 오는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7번째로는 불명확한 체중 변화입니다. 당뇨병은 체중 변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체중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이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몸이 에너지를 제대로 저장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무의식적으로 체중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당뇨병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당뇨병의 주요 위험 신호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러한 증상들은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거나 반복된다면 반드시 의심해보고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당뇨병을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식단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음식을 피하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입니다. 먼저 당뇨병의 나쁜 음식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고탄수화물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흰쌀밥, 빵, 면 등이 있는데요. 이들은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 있는 음식입니다. 고탄수화물 음식은 우리 몸에서 빠르게 당으로 변해 혈당을 높이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당분이 많은 음식도 피해야 합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나 디저트, 특히 가공된 음식들은 혈당을 높이는 주범입니다. 과자나 케이크 같은 음식들은 짧은 시간 안에 혈당을 크게 올려 몸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튀긴 음식도 좋지 않은데요. 튀김은 칼로리가 높고 포화지방이 많아 당뇨병 관리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뇨병에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추천드릴 음식은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채소, 과일, 통곡물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섬유질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는 혈당 조절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도 좋습니다. 생선, 닭가슴살, 콩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식단도 추천드립니다.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견과류 등은 몸에 좋은 지방을 공급해주며 이는 당뇨병 환자의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당뇨병 관리에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당뇨병의 위험 신호와 그에 따른 식단 관리에 대해 꽤 깊이 알아봤는데요. 기억하셔야 할 것은 당뇨병은 예방과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생활 습관을 바르게 잡으면 충분히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신호를 잘 기억하시고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 병원을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식단 역시 당뇨병 관리에 큰 역할을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시고 건강한 음식들을 잘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이제 당뇨병의 위험 신호와 그에 따른 식단 관리에 대해 꽤 깊이 알아봤습니다. 당뇨병은 꾸준한 관리와 예방이 가능한 질병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생활 습관을 바르게 잡으면 충분히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오늘 영상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셨을 겁니다. 특히 당뇨병을 조기에 발견하면 적절한 관리와 치료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절대 미루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당뇨병 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식단 관리입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을 적게 먹거나 특정 음식을 피하는 것을 넘어선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식단 관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당뇨병 예방을 위한 식단 관리에서 많은 분들이 느끼는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당뇨병 예방을 위한 식단 관리는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자신만의 식사 패턴을 가지고 생활해 왔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인의 식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쌀밥, 국, 반찬 위주의 식사가 익숙하다 보니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은 상당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흰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밥을 선택하거나 하면 요리를 좋아하는 분들이 저탄수화물 면으로 대체하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죠.
특히나 어르신들께서는 밥심으로 산다는 말을 자주 하실 정도로 쌀밥에 대한 애착이 강한 편이라 이와 같은 식단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이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실천하는 것이 말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선택하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단으로 바꿔야 하지만 이는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온 식습관을 단기간에 바꾸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흰쌀밥의 양을 조금씩 줄여가며 그 자리를 채소나 단백질로 채워가는 방식으로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죠.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장기적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환경에서의 식단 조절도 큰 도전 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식이나 가족, 친구와의 모임에서 음식을 먹게 되는데요. 이런 자리에서는 건강한 선택을 하기 어렵고 특히 외식 메뉴는 고탄수화물, 고지방 음식이 많기 때문에 당뇨병 예방을 위한 식단 관리를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가는 식당 메뉴를 떠올려보면 대부분 밥이나 면이 주 메뉴로 제공되고 여기에 기름진 고기 요리나 튀긴 음식이 함께 나오기 때문에 당뇨병 예방을 위한 식단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압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식사를 할 때 왜 이것만 먹느냐? 조금만 더 먹어라라는 말을 듣게 되면 자신의 식단을 고수하기가 어려워지죠. 이런 압박감 속에서 건강한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평소의 식단 관리 원칙을 깨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건강 목표를 잊지 않고 필요하다면 외식 장소를 미리 고르거나 메뉴를 사전에 검토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식단 관리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 관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도 많은 사람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입니다. 당뇨병 예방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식단 조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경험하곤 합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동기부여가 강하게 유지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치고 과거의 익숙한 식습관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매일 식단을 계획하고 건강한 음식을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식재료를 구매하고 매일 신선한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어려울 수 있으며 식단 계획이 반복되면서 지루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음식의 맛에 대한 문제도 있죠. 당뇨병 예방을 위해 건강한 식단을 지키려면 지방, 설탕,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피해야 하는데 그 결과 평소 즐겨 먹던 음식들의 맛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특히 나이 들면서 점점 더 큰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식욕이 감소하거나 입맛이 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당뇨병 예방을 위한 식단이 입에 맞지 않으면 음식을 먹는 즐거움이 줄어들 수 있죠. 이러한 맛의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조리법을 통해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찾아내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당뇨병 예방을 위한 식단 관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에서는 당뇨병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하지 말고 한 가지 습관씩 천천히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을 때 밥량을 조금 줄이고 대신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작은 변화들은 처음에는 미미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외식을 할 때도 미리 메뉴를 결정하거나 가족들과 식단에 대해 미리 이야기해서 이해를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조리법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한 음식이 항상 맛이 없을 거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신선한 재료로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보세요. 기름을 적게 사용하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활용한 요리는 건강을 지키면서도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식단 관리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 유연함을 허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완벽하게 식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가끔은 자신에게 조금의 여유를 주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식단 관리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이어나가는 것이니 작은 실수가 있더라도 다시 건강한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께서 당뇨병 예방을 위한 식단 관리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더 많은 이해를 가지셨을 것입니다. 식단 관리는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꾸준한 노력과 작은 변화를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투자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